구독자 여러분, 대부분 식물들의 꽃에서는 향기가 많이 나는데 이 향기는 수정을 시켜줄 벌이나 나비 등 매개충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꽃이 아닌 목재의 재질에서 향기가 나는 나무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향나무입니다. 옛부터 사람들은 향나무의 향기는 저승까지 전해진다 믿었으며,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부정한 기운을 없애주는 신성한 나무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신비로운 향나무의 향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식물 다큐 TV는 식물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생태 학습장이면서 식물 놀이터입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인원 제한이 없는 공간으로 시끌벅적한 놀이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신비로운 향기, 향나무라는 주제로 향나무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향나무의 생태적 특성과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향나무, 오랫동안 살아가는 장수목, 관우와 연관된 이야기, 향나무와 궁합이 맞지 않는 나무들, 향나무의 번식 전략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개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나무는 측백나무과의 늘 푸른 상록 교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몽골, 일본 등에 분포하며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해발 600m 이하의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15에서 20m까지 자라고, 어릴 때는 원추형으로 곧게 자라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환경 조건에 맞게 비틀어지거나 구부러져 자연스러운 수형을 만듭니다. 줄기는 흑알색 또는 흑갈색이고, 오래 두면 껍질이 세로로 얇게 갈라지며 잎은 두 종류로 달리는데, 어린 가지에서는 만지면 따가운 바늘잎이 돋아나고, 오래된 가지에는 부드러운 비늘잎이 달립니다. 암나무와 숫나무가 따로 있으며, 숫나무의 숫꽃은 4, 5월에 황색으로 가지 끝에 긴 타원형으로 달리고, 암나무의 암꽃은 가지 끝이나 잎 겨드랑이에 동그랗게 비늘 조각 안에 달리며, 수정이 든 열매는 다음해 9, 10월에 익는데 열매 안에 2에서 4개의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상용이나 조경용으로 많이 식재하였으나 근래에는 조경수로서의 인기가 떨어져 많이 심지 않고 있으며, 목재는 연필을 만드는 데 많이 쓰이고 조각재, 가구재, 장식재 등으로 활용됩니다. 옛 조상들은 향나무의 향기는 저승까지도 전해진다 믿었고, 이 땅의 삶을 하늘에까지 연결시켜 주어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부정한 기운을 없애주는 신성한 나무로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목재에서 향기가 나지만 불에 태우면 더 진한 향기를 내므로 제사 때 향을 피우는 용도로 사용되었기에 궁궐이나 사찰 등에 많이 심었고, 제를 올리는 곳이나 무덤가에도 심었으며, 물을 맑게 한다고 믿어 우물가에도 한 그루씩은 심었다고 합니다. 향불은 강신을 위한 상징적인 절차이며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것과 악취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양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향나무는 비교적 천천히 자라는 나무로 한 해에 조금씩 자라면서 수백 년을 산다고 하며, 오랫동안 살아온 나무로 천연기념물이나 노곳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향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덕궁에는 높이가 12m에 뿌리 부분의 둘레가 약 6m가 되는 향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나이는 75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며, 역대 임금들의 초상화를 봉안하고 차례를 올리던 선원전 주변에 있어 제례 때 사용하기 위해 심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울릉도 향나무 자생지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2500년 정도로 추정되는 향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향나무는 관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관우를 죽인 손권은 유비의 보복이 두려워 관우의 목을 조조에게 보낸다. 조조는 관우가 죽었으니 이제부터 발을 뻗고 자겠다라고 좋아했지만 지략가인 사마이가 이것은 책임을 돌려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손권의 술책이라면서 관우를 귀족의 예로 장사를 지내주어야 유비의 복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조조는 관우의 머리에 향나무로 만든 몸통을 이어붙여 관림의 장사를 지내주었고 이후 관우의 묘역은 향나무 숲으로 가꾸어져 현재에 이른다고 하며 우리나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관우의 묘인 동묘에도 오래된 향나무가 있는데 이렇듯 향나무는 관우와 연관이 많은 나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식물에도 궁합이 있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같이 있으면 서로 도움을 주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같이 있으면 상극이 되는 식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향나무와 장미과 식물들의 상극 관계입니다. 궁합이나 상극이라는 단어 때문에 무속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무속과는 관련이 없고 두 나무가 인근에 있으면 나무에 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향나무와 장미과 식물은 적성병, 다른 이름으로는 붉은별 무늬병이 옮겨가기 때문인데 장미과 식물로는 사과나무, 배나무, 매실나무, 모가나무, 자두나무 등 과일이 열리는 유실수가 많습니다. 적성병은 향나무가 중간기주 역할을 하는 나무로 이 병원균이 향나무에서 월동을 하고 4, 5월 비가 내리거나 습해지면 장미과 나무로 옮겨가 피해를 주는 병입니다. 향나무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으나 장미과 나무로 이동해 가면 잎이나 열매에 붉고 둥근 반점이 생겨 확대되면서 피해를 주는데 사과나 배 등 열매에 침입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병입니다. 따라서 과수원 옆에는 향나무를 심으면 안 되고 있으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나무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발아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씨앗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두껍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새들에게 먹이로 내어주는데 이 씨앗은 새들의 뱃속에서 산성의 소화액으로 씨의 두꺼운 껍질이 벗겨져 발아하기 좋은 상태로 배설되는데 배설물에 쌓여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 있어 비로소 싹이 틀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족 번식을 위한 독특한 방식으로 멀리까지 자손을 퍼뜨려 살아가는 것으로 생존 영역을 넓혀나가는 향나무의 번식 전략이 흥미롭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상으로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신비로운 향기, 향나무라는 주제로 향나무에 얽힌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추운 겨울인데도 푸르름을 뽐내며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에 더욱 멋진 나무로 느껴지는데요. 공원 등에서 향나무를 만나게 될 때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상기해보면서 마주하게 된다면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